안녕하세요. 4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말기암보다 당장 내 손톱이 까진 게 더 쓰라리고 아프다라는 말.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은 죽을 병 걸렸을지언정 당장 내 손톱이 까지는 아픔보다는 못하다는 말이겠죠. 일단 내가 먼저라는 뜻이기도 할 거고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보고 있노라면 공감도 되지만 솔직히 제 아픔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정말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버스도 하루에 2대 들어올까 말까한 그런 곳이었죠. 게다가 대대로 소장농 집안에 변변히 가진 재산도 없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 교육보단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것만 걱정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자연히 저뿐만 아니라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취직하려 해도 사무직보단 아무래도 공장 쪽을 알아보게 됐죠. 저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로 올라와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땐 데모도 하면서 노동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여자 공순이들에겐 아직 여유란 게 없을 때였죠. 그렇게 일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그걸 더 쪼개고 쪼개 시골에 있는 집에 붙이고 나면 한 달에 한두 번 공장 언니들과 치킨 하나 사 먹는 게 최고의 여유이자 외식이었죠. 그날도 공장 언니들과 몇몇이 모은 돈으로 공장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어요. 치킨 한 마리 시켜서 3, 3, 5 모여서 한잔하고 있는데 남자들 몇 명이 들어오더군요. 근처가 다 공장지대라 어디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인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은근히 찝쩍대더라고요. 20대 청춘 남녀들이 있었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다 보니 금방 눈이 맞았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과 진지하게 사귀게 됐고 미래까지 약속하게 됐죠. 남자친구는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그때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꿈이 공장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체 하는 게 전부였는데 남자친구는 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선장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원양 어선을 타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지방에 작은 땅을 사야겠다는 꿈이 있었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네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땅 없는 서러움이 많은 집안 출신이라 땅에 대한 집착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적인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같이 통장에 돈을 붓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시아버지 수술비로 나가고 돈이 다시 좀 모일만 하면 무슨 사고가 터지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로 또 나가고 정말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근히 우리는 버티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식당 일도 해보고 보험 영업 일도 해보고 정말 이래저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리고 남편도 점점 지쳐가더군요. 제대로 모은 돈은 없고 정말 지쳤습니다.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다툼도 많아졌습니다. 부부싸움이 많아지니 남편이 정말 미워지더라고요. 때론 남편이 저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죠. 그래도 며칠 말 안 하다가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또 싸우기를 반복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꾸준히 일자리 알아본다면서 여기저기 대한민국 구석구석 일자리를 돌아다녔죠. 그런 모습이 때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도 못 벌어오는 모습에 또 짜증이 났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여보 기억나? 예전에 공장에서 알게 된 형님이 조선소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배 타는 사람이 필요하대. 돈도 많이 준대. 라는 겁니다.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남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나마 집에서라도 숨을 쉬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남편 로망은 배 타는 일이었으니 그나마 늦게라도 뭔가 풀린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신혼 초엔 떨어져 지낼 때 너무 보고 싶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젠 너무 붙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로 배 타고 나가는 일이니 연락이 자주 안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입은 하나라도 덜고 수입은 하나라도 늘려야 자식도 먹여 살리고 가정 형편도 나아질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배를 탔습니다. 정말 연락이 안 되더군요. 전화도 안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해외에서 찍은 사진 몇 장 보내주긴 하는데 풍경 사진만 잔뜩 보여주었습니다. 몇 달간 바다 위에 있다가 땅을 밟았으니 얼마나 그런 풍경들이 소중했을까 생각을 하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활비를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해외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돈은 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무슨 배를 탔는지 누가 소개시켜준지도 안 물어본 터라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배를 타는 분에게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배 한 번 타면 연락이 힘들어요. 그리고 가끔 송금 문제 생길 때도 많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 조금 안심은 되더군요. 그 이후 남편은 몇 달간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잊을만 하면 한 달에 한 번 200~300만 원 정도를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생활비론 턱도 없었고 저랑 아이는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저도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끼고 아껴서 한 달을 근근히 버틸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대기업 회장님처럼 고급 옷에 고급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10억 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이혼하자. 위자료로 이거 줄게.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이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거야? 라며 따졌죠.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꼬박꼬박 줄 테니 그저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지방 가서 일한다는 사람이 10년 만에 부자가 돼서 나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이유나 알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배 타면서 모은 돈이 좀 있고 내가 지방에서 일자리 구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땅을 하나 샀는데 그동안 그게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잘 풀려서 보상감을 좀 받았어. 솔직히 내가 혼자 꿀꺽 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당신 고생한 것도 있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반을 떼서 주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이제 돈이 생겼으면 그걸로 같이 살면 되지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하며 불같이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은 솔직히 당신도 나랑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어. 그리고 엄청 싸웠잖아. 이참에 당신도 자유를 찾아. 아이랑 사는 생활비는 내가 꼬박꼬박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알았지? 라고 말을 듣는데 뭔가 억울하고 이 남자랑 고생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아서 서글펐습니다. 제가 펑펑 우니까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사인하면 연락 줘. 내가 확인하고 10억 원은 통장으로 바로 쏴줄게. 라며 가더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그놈의 돈 때문에 싸웠고 그놈의 돈 때문에 지방을 전전하면서 배까지 탔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이혼을 하자니요. 정말 배신감에 몸이 떨리는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뭘 하고 살았는지 궁금해서 못 살겠더군요. 정말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이 남자가 뭘 하고 살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마당발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뒷조사 해주는 업체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을 했죠. 근데 조사를 해온 사람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을 잠깐 잃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조사한 사람 말에 의하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남편은 이미 지방에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잔 임신도 했고요. 라는 겁니다. 아니 아직 팔팔한 나이라지만 두 집 살림에 아이까지 임신을 시켰더니 너무 충격적이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남편이 웬 30대 중후반 여자랑 다정하게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차라리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거면 불장난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산부인과라니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제 남편은 그 여자네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서 그 집으로 쳐들어갔죠. 지방 어느 시골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지방에서도 꽤 알려진 아파트에서 으리으리하게 살고 있더군요. 딱 봐도 잘 사는 사람이나 사는 아파트 같았어요. 그래도 일단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바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공동 현관문이 있고 카드키까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눌렀더니 웬 여자가 받는 겁니다. 거기 혹시 누구네 집이죠?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사모님 집에 안 계시니 나중에 오세요 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가사 도우미까지 뒀다니. 설마 그 뒷조사한 사람이 잘못 알려준 건가 싶더군요. 그래도 혹시 몰라 주차장에 차를 받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전보안요원 같은 사람들이 와서 차를 빼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사는 아파트는 역시 다르네 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차를 빼고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엔 들어갈 수도 없지. 언제 들어오나 궁리를 하며 아파트 근처를 서성이는데 마침 그 아파트로 누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른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여자네 집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여자의 목소리로 누구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터폰 저 너머로 웬 남자가 그걸 왜 받아? 끊어! 이러면서 인터폰이 끊기는 겁니다. 틀림없이 남편 목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친 여자처럼 계속 인터폰을 눌러댔습니다. 누군가 대답할 때까지 아니면 누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인터폰 벨을 누를 심산이었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제 입을 막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미쳤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계속 저를 끌고 집에서 멀어지려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난리를 폈더니 나중에 여자가 나오더니 도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남의 집에서 소란이죠? 경찰 불렀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미 경비원들은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남의 남편이랑 나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다시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남의 남편이랑 나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지 지금 누굴 경찰에 신고해? 오냐? 그래 잘됐다. 경찰이 오면 누가 잘했는지 물어나 보자. 이렇게 큰 소리를 계속 쳐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제 입을 막아버리더군요. 숨이 막혀서 남편 손을 꽉 하고 물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비명을 지르고 피난 다음에 난리를 치더군요.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보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자는 창피했는지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얼떨결에 삼자 대면을 하게 됐죠. 집안에 들어가니 아주 으리으리했습니다. 딱 봐도 기업체 사장님 정도로 재산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일단 앉으라더군요. 그리고는 근데 아까 남편이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물었습니다. 그러는 댁은 누군데 남의 남편 꼬셔서 이 집에 들어앉혔는데?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슬쩍 쏘아보더니 자기는 중소기업 이사고 남편은 업무차 알게 됐고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지금 임신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주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자기 이야기가 끝나니까 그 여자는 그럼 이제 그쪽도 설명을 좀 해보시죠. 남편이란 게 무슨 뜻이죠? 제가 입을 떼려고 하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 말을 막으면서 자기야 이 여자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제정신이 아니야. 내 스토커라고. 나를 쫓아온 거야. 행상만 봐도 알잖아. 라는 겁니다. 멀쩡한 아내를 스토커 취급을 하는 남편을 보는 마음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이 남자랑 결혼한 지 20년 다 됐고 이미 아이도 있어요. 배 타러 간다고 지방으로 간다더니 그 배가 아니었네요.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여자가 남편을 째려보더군요. 방금 전까지 저에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남편이 그 여자 눈빛을 보더니 갑자기 꼬랑지를 팍 내리더군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당신 나한테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배 이야기는 뭐야?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고 하며 따지더군요. 남편은 어버버버 하며 계속 핑계거리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보아 아닌 남편은 신분을 속이고 이 여자랑 어떻게 엮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여자가 당신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10억 빌려준 거 어쨌어? 그거 혹시 이 여자 준 거야? 하며 뭔가 딱 꼬집어 말하는 겁니다. 기업체 이사라더니 뭔가 돈에 관련해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더군요.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며 그 여자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쳐다도 안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야 나한테는 안 비냐?
너 나한테는 안 미안해? 이러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더 싹싹 비는 겁니다.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비는데 정말 꼴사납더군요. 그 여자는 갑자기 거실 한 구석에 장식되어 있는 술병을 하나 가지고 오더군요. 그러면서 그걸 남편 머리에 쏟아붓더니 이거 당신이 나한테 선물한 고급 와인이지? 도로 가져가. 이러는 겁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번 엎어진 와인은 못 주워 담는 거야. 어차피 경찰 오면 다 같이 경찰서로 가자.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가 들어간 방 앞에서 주인 잃은 강아지 마냥 낑낑대며 여보, 자기야, 잘못했어. 이러는데 이게 제 남편 맞나 싶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덜 떨어져 보이더군요. 저런 놈과 함께 미래를 꿈꿨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그 여자는 경찰에게 이 남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라며 말하더군요. 저 역시 남편에게 정신적 위조로 청구하겠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살려달라며 울부짖는데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터라 저도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저는 계획대로 이혼 소송도 하고 고소도 했습니다. 그 여자 쪽도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일자리 구한다고 지방을 전전할 때부터 일해서 번 돈으로 도박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다니면서 총각 행세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배를 탄 적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나 인생 역전을 꿈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걸림돌이 되니까 사업 목적으로 돈을 빌려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끝내려 했던 거죠. 정말 한치 앞만 보고 달려든 불나방 같은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인간 쓰레기와 정리한 채 요즘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김밥집이라도 하려고요. 다시 시작하려는 제 인생에 작은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